가나 수비수가 문제 너무 많아요. 1차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어요? 저희 기대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기대하면 망해요 저희. 비정상 축구 회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박종윤보다 훨씬 잘생긴 김수빈 캐스터. 그런 말 하면은 또 이제 종윤이 형이 더 잘생겼기 잘려? 때문에 아니 뭐 잘리지는 않아요. 뭐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종윤이 형이랑 뭐 일정 조율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희 이제 저에서 어느 정도 잘 나오니까 비디님께서 이제 외모로 좀 올려보자고. 김수빈 캐스터 좀 믿고 저를 믿는다고요? 공부 좀 하고 오셨어요? 뭐 축구 경기들이랑 워낙에 또 팔로우를 하니까 저는. 예. 저 솔직히 오히려 제가 K리그를 잘 몰라서 물론 보기는 하는데 제가 원래 강원 FC 경기만 보고 다른 경기 잘 저랑 똑같잖아요. 네, 잘 못 봐서 오히려 제가 궁금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팀에 대해서 올해는 제가 첫 번째 최초의 외국인 붉은 악마. 아 진짜요? 오늘 유니폼 보니까 이거 김민재 선수 유니폼이죠? 네, 네. 김민재 유니폼. 자 이렇게 이 유니폼이 결국에 월드컵 때 우리 대표팀이 입게 되는 유니폼인데 저희가 H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H조를 이제 3주에 걸쳐서 상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쭉쭉쭉. 그러면 저희 가나 사람이랑 우루과이 사람 그리고 포르투갈 친구 이제 모시겠죠? 가나, 우루과이, 포르투갈의 게스트 분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가나와 우루과이, 포르투갈을 꺾은 국적의 분들을 모셔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 듣는 게 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팀을 어떻게 봤는지. 그러니까 브라질이랑 가나랑 했으니까 브라질 분이 나와서 가나를 하는 걸 봤더니 어떤지. 네,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줄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은 그렇게 이제 게스트분들을 모시기 전에 H조에 대해서 우리 대표팀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또 H조의 상대 팀들은 어떤 팀 정도가 이제 전력이 좀 강한지를 가볍게 들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리 지현이 형님부터. 저는 뭐 최악도 아니고 최상도 아니고 어떤 가능성도 열려있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감성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짜증나는 조입니다. 상대들이 다. 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감독들 스타일이 다 수비 밸런스를 중시해요. 네, 우루과이는 빌드업을 해서 점유율을 중시하지만 수비적인 밸런스를 중시하면서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격해서 골을 넣기에 조금 버겁고 짜증나는 팀, 한 골 승부로 가야 되는 팀이고요. 포르투갈도 감독이 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수비 밸런스가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적은 횟수라도 효율적으로 하고 수비 밸런스를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이기는 축구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기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팀들이에요. 근데 가나는 좀 해볼 만하죠. 할만하다. 우리 알베 형님은 아무래도 이제 이탈리아가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H조 괜찮을까요? 대한민국 경기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다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희망적인 생각이 희망이 있군요. 왜 그러냐면 역대급으로 이 선수들을 보면 이 수준이 굉장히 높고 국제적인 경험 많은 선수들도 많고 스타들도 다 있고 수비에 또 김민재도 있고 손흥민, 광희찬 등등 경기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망적이고 약간 걱정되는 게 그거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원래 역습 강한 팀인데 이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 오히려 수비하는 팀이니까 그거 좀 걱정되고 H조는 은근히 죽음의 조라서 다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들이니까 아마 첫 번째 경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잘한다 이번에 뭘 될 것 같아 이렇게 기대하면 망해요 무조건.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가죠? 못한다 그래야 잘해요. 기대를 해서 성공한 거 2000년 월드컵 홈에서 한 거 빼고 86년에도 32년 만에 우리 본선 진출 너무 힘들지 유럽 경험도 없지 근데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예선에서 너무 잘한 거야.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망했어요. 94년 미국 월드컵도 진짜 망했구나. 네,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잘했어요. 스페인전 비기고 첫 경기부터 해요. 98년은 또 엄청 잘한 거예요, 예선에서. 엄청 기대했죠. 기대를 엄청 했어. 망했어. 기대하지 말자. 2006년, 2010년 다 그런 패턴이에요. 여태까지 쫙. 그래서 저는 일부러 기대를 안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기대 안 해야 되겠네. 기대하지 마. 하지 마, 못 올라가, 못 해. 그래야 올라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게스트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라질의 게스트를 모실 텐데 이분이 이력이라던가 축구랑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이분에게 배우면서 가나 어떻게 잡을지 좀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브라질의 우리 데파울라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데파울라님을 방송에서 콜을 하면서
데팔로 공 잡았다, 뭐 데팔로 슛 이런 거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게 K리그2 고양자이크로 소속으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봤어요. 사실 제가 경기 중계도 했었고 고양종합운동장이 홈경기장이었죠 당시에. 예.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가장 약한 팀이었어요. 예. 한국에서 외국인 선수로도 뛰신 거네요. 그렇죠. 예. 데팔로님이 카메라 보시면서 본인 자기소개도 한번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데파울입니다. 한국에 온 지 6년 정도 되고 2016년까지 축구 선수였고 지금 축구 코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볼 텐데요. 대결 구도가 아니고 원팀.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떻게 가나를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브라질이랑 가나 경기 보시면서 워낙에 이제 브라질이 강한 팀이다 보니까 가나 상대하는 법을 찾아오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가나 수비수 라인 문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대표팀 경기도 혹시 최근에 보셨나요? 네네, 봤어요. 카메룬전이나 코스타리카전? 네네 봤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잘 할 수 있어요. 아, 정말로? 잘 잘했어요. 그럼 저희 기대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기대하면 망해요 저희. 네, 기대할 수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손흥민, 황희찬 진짜 너무 잘해요. 튠제도 너무 수비수 너무 잘해요. 우루과이는 남미 팀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우루과이한테 우리가 충분히 1차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어요? 네, 쉽지 않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감을 너무 심어주셔가지고. 아니 우리가 기대 안 하는 우리가 거. 기대 안 하는 건 괜찮고. 데파울란 외국인이니까 상관이 없어. 저희가 좋은 얘기 해줄 테니까 계속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탈리아 보면은 옛날에 파울로 로시한테 해트트릭 먹고 옛날 선배들이 진 그 월드컵 생각 안 나세요? 아직 안 태어나셔서. 88년생이시더라고요, 맞죠? 네. 맞아요. 너무 옛날 얘기라. 위원님 말고 잘 몰라요. 알베르토는 잘 알아 그런 거 얘기해.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잘 알고 있죠. 월드컵 우승했으니까. 아, 리플레이 나오고 하니까. 1982년에 브라질 그때 그 유명한 경기거든. 발라버렸죠. 저는 이번에 브라질이랑 가나 경기도 좀 보고 이렇게 전반전만 보다 그냥 거버렸어. 재미없어서. 더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저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가나 수비 라인 문제 많아요. 후반전에서 선수 들어갔을 때도 그래도 완전 든든한 수비 라인 아니었던 것 같고, 원래 아프리카 팀들의 약점은 좀 어떻게 보면 수비 라인일 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처럼 압박 계속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 팀의 실수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브라질은 네이마르 미드필더로 썼어요. 완전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가는데 저도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나 같은 경우는 체력적으로 강한 팀이잖아요. 저희보다 아마 체력이 더 강할 거고, 오히려 저희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 주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이 브라질이 아니지만 브라질 한 것처럼 계속 압박하고 우리가 게임 만들고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나가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데파울라 우리 코치가 봤을 때 가나가 뭐 브라질한테는 정말 상대도 안 되고 큰 스코어 차로 브라질이 승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나 선수 이 선수는 좀 돋보인다, 이 선수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위협적인 선수 몇 명 좀 있을까요? 가나 9번 선수, 10번 선수, 13번 선수 이 선수 3명 조심해야 돼요. 9번 선수는 이나키 윌리엄스고 10번 선수는 안드레 아이유. 13번 선수 너무 빠르고 13번 선수요? 네, 13번 아, 기안. 페나기안 그 로마 유스 출신인데 작년에는 그 우리는 이제 유스 리그에서 굉장히 화제된 선수야. 너무 잘하고, 사실 로마 이 선수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제일 잘하는 유스 팀 중에 하나였고, 이번에 크레모네즈에 나가가지고 아직 어려워. 아마 2004년생일 건데 굉장히 빠르고 기술 좋고. 근데 원래 9번 선수 얘기한 빌바오의 이나키 윌리엄스는 원래 잘하는 공격수잖아요. 네, 빌바오에서 골을 많이 넣고, 그리고 원래 그 선수가 순발력도 있고 빠르죠. 측면으로도 자주 돌아나가면서 오른발잡이지만 양발도 잘 쏠고 슈팅력도 있고 좋은 선수란 말이죠. 근데 그 다음 평가전 니카라과전도 이나키 윌리엄스를 선발로 썼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험적으로 아페나기아는 아직은 좀 미진하다고 보는 거고, 무조건 이번에 데려온 이 이나키 윌리엄스를 쓸 거예요. 원톱으로 쓰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브라질전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에요. 후반전에 이제 새로 가세한 선수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살리수 넣고 램프티 넣고 이나키 윌리엄스 넣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선 가서는 그 후반전과 같은 운영
운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면은 멤버들은 되게 좋아요. 후반전 3-5-1-1 전형이거든요. 3백이 좌우에 살리수 사우스햄튼에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의 타이론 밍스 아시죠? 밍스처럼 가서 그냥 박는 스타일들 있죠. 피지컬을 앞세운 수비수. 아마티는 약간 어리부리한데 피지컬 피지컬이 좋아요. 네, 맞아요. 레스터시티의 센터백. 지쿠라고 이 선수는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데 요 컨트롤하는 커맨더형 센터백이에요. 그렇게 3백이 있고 첼시에서 레딩으로 임대된 압둘라만 바바. 바바 선수는 공격적인 윙백 역할을 시키고 있고 오른쪽에는 램프티를 세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요르카의 이주리스 바바만 원홀딩으로 놓고 그 앞쪽에 역삼각형으로 공격적인 조던 아이유를 넣고 그 다음에 아약스의 왼발잡이 쿠두스를 넣거든요. 두 선수가 다 공격적이잖아요. 다 2선이나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거기에 세컨 스트라이커로 안드레 아이유를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인데 문제가 제가 후반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요거 골을 넣을 수 있겠다. 그런 게 아까도 알베르토 얘기했지만 골 뺏기면 측면 배우의 공간 있죠?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스토퍼들이 살리수나 아마티 선수가 붙다가 측면 공간 그대로 내주더라고요. 후반전만 봐서는 가나는 쉽지 않은 팀이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조직적인 약점이 있다. 서로 골이 나오는 난타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했어요. 다득점 경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두 분께서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사실 차라리 여기다가 골 많이 나오는 플레이하면 저희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저는 사실 여기 이 수비진 좀 흔들릴 때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손흥민이나 황희찬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아서 수비 계속 가다가 역습하는 경기하면 여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카메룬전에서 봤던 게 저희 이번에 김진수, 황인범, 황희찬 이 왼쪽 사이드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가나 공격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과연 벤투 감독이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저도 이거 의문이고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브라질은 완전 정반대 전략 썼죠. 물론 브라질이지만. 그래서 브라질처럼 아예 처음부터 압박하고 저희가 경기 만들고 공격적인 선수들 많이 쓰는 것도 이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데 아마 멘두 감독 이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울라 선수가 거의 코치시잖아요 요즘. 만약에 본인이 대한민국 코치라고 생각해서 이 경기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수비수가 그건 너무 많았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손흥민 너무 빨라요. 사이드백 뒤에 그 공간에서 침투하면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수비수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 너무 많아서 손흥민 이동하면 공 받고 찬스를 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정우영 선수 쓰면 그 공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작은 정우영 선수. 그렇죠. 작은 선수. 그러나 수비수 라인, 미드필더 라인 너무 멀어요.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만 있어요. 하면 힘들어요. 손흥민 여기 이동하면 큰일 나요. 가나가 큰일 난다는 얘기야.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 대한민국 대표팀 응원하시는 거죠? 가나랑 대한민국 대표팀 중에서 어디 응원하세요? 아마 그 가나 쪽에서 어차피 손흥민 선수한테 한 명 붙어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수비 라인이랑 미드필더 라인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자주 들어오면 방법일 수도 있죠. 양쪽 윙백들의 그 뒷공간은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아니,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공략법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데팔로 코치는 우리나라랑 가나랑 월드컵 가서 붙으면 예상 스코어 몇 대 몇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이길 거예요. 2대0. 2대0? 손흥민 골. 그리고 김민재 헤드샷. 너무 모범적인 답변 같은데요? 한 골도 안 먹고. 근데 가나가 공격은 그래도 꽤 날카로웠잖아요. 근데 우리 수비가 최근에 실점을 좀 꾸준하게 했는데 가나의 공격을 막을 만한 대한민국의 수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십선모 선수 계속 상대팀 수비 라인 사이에 침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봉 선수 패싱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안드레 아이유의 왼발 패스가 아주 정밀하죠. 13번 선수 침투하고 있는 선수 패스하면 진짜 찬스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알배우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 경기의 결과가 사실 우루과이전에 달려있다고 봐요. 연결된다. 2차전이죠, 가나전이. 월드컵은 사실 뭐 시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짧은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심리적인 상태 너무나 좋고 그리고 분위기 너무 중요해요. 이탈리아 또 유럽컵 우승했을 때 작년에 분위기 좋았죠. 분위기 너무 좋아서 지금 누가 만나도 그냥 이렇게 이기고 했는데 뭐 월드컵 원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우루과이랑 비기거나 이기면 잘하면
가나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나 축구협회가 이나키 윌리엄스, 램프티, 살리 선수 합류를 했지. 또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뛰는 브리스톨 시티의 세미뇨 같은 지금 유망한 선수도 지금 들어와서 이번에 교체로 나왔죠. 거기에 지금 아스날의 은케티아 선수 계속 작업하고 있지. 그 새로운 선수들을 지금 자꾸 가세시키려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독이 될 거다. 바보 같은 질문인데 그냥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번에 브라질이 가나 만났을 때 4-3-3으로 나갔는데 미드필더들은 파케타, 카제미로, 네이마르였어요. 그리고 앞에 완전 비니시우스 그렇게 리찰손, 라피냐 섰는데 저희는 앞에는 황희찬, 황의조, 손흥민 쓰고 미드필더에 이가인이랑 황인범, 정우영 쓰는 게 어떨까? 물론 멘토 감독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에 그래도 이렇게 쓰세요. 꿈에. 뭐 알베르토의 일기 해가지고 예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강인 선발로 안 쓴다고요. 아쉽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도 조심스럽게 좀 스코어 예상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3대1. 대한민국이 3. 3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설레발 쳐버렸네. 망했다. 위원님 때문에 월드컵 망했다.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한국이 이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은 상대인 거는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데팔라 코치는 저희와 함께 처음 하셨는데 어떻게 좀 말씀 편하게 잘 하시고 가는 것 같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한국말 더 잘 했으면 말 더 할 수 있는데 아쉬워요. 네, 조금 더 공부하고 다시 와요.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이 그동안 많았는데요. 네, 딱 평균이세요. 좋았다는 거죠? 더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일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아까 핵심적인 포인트 다 잡아주셨어요. 딱 핵심만 그래도 그 뒷공간 침투에 대한 약점이나 그런 부분만 잡아주시는 거 보니까 전술이 다르죠. 역시 달라. 가나 약점은 또 있군요. 가나 사이드백 뒤에 공간 너무 많은데 손흥민 어떤 거 잘해요? 빠르니까. 칩도 잘해요. 네, 잘 맞아요. 그러면 코치 입장에서 대한민국 팀의 약점은 뭔가요? 대한민국의 약점은 솔직하게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눈치 볼 게 없어요. 2시간 동안 얘기해도 돼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약점은 양쪽 사이드백 많이 올라가서 공간이 많이 빌 수 있어요. 그러니 정확히 보셨네. 가나 13번 선수 침투할 때 너무 위험해요. 그럼 이 사이드백 올라갈 때 가나 공 뺏길 때 빠르게 역습하면 14번한테 패스하면 오케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좀 이게 우리 팬들도 우려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데이파울라가 얘기를 해줘. 비슷한 포인트들이네요. 자 이제 다음 촬영 저희는 바로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주에 H조 분석은 우루과이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직 비축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생각하시는 희망하시는 대한민국과 가나의 예상 스코어 그리고 누가 골을 넣어줄지 예상하셔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축해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도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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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는 항상 축구를 잘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힘이 더 되게 세지고 우리가 우루과이를 이기려면 제 생각에는 H조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브라질 만나니까